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글로벌 노코드 빌더 플러터플로우가 최근 GPT 코덱스, 클로드 코드, 커서, 제미나이, 코파일럿과 같은 AI 코드 도구와 연동해 작업할 수 있는 AI CLI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CLI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우리말로 명령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PC와 마우스 없이 키보드 명령어로만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기능이죠. CMD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은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검정색 화면인 터미널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해요. 그래서 이 플러터플로우 CLI를 이용해 이제는 노코드만으로 구현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장시간 필요한 작업의 경우엔 CLI를 통해 AI 코드 에이전트들과 협업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앱을 개발해 빌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플러터플로우 CLI와 AI 에이전트 MCP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윈도우 PC를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지만 영상 설명란 참고자료 링크를 보시면 맥OS 설정법도 같이 있으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플러터플로우와 연결할 AI 에이전트 계정 모두 유료 플랜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AI를 연동할 플러터플로우 프로젝트부터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름을 입력해 생성해줍니다. 이어서 하단 윈도우 검색 필드에 CMD를 검색해 명령 프롬프트 창을 활성화합니다. 플러터플로우 프로젝트와 CMD 창 모두 잘 보이게 2채널 모드로 정리해줄게요. 다음은 프로젝트와 AI가 설치될 폴더 경로를 미리 열어두겠습니다. C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사용자 폴더는 모두 똑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공용 말고 하단에 유저 폴더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PC에 로그인 프로필 이름을 따로 지정하셨다면 그 폴더가 유저 폴더입니다. 저는 PC에 별도 프로필 지정을 안 해뒀기 때문에 기본값인 유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저 폴더 안에 플러터플로우 프로젝트와 AI MCP 도구들이 설치될 겁니다. 폴더 주소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폴더 경로를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해서 CMD 창에서 그 경로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경로가 유저 폴더로 잡혀 있을 겁니다. 만약 안 잡혀 계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D 한 칸 띄우고 방금 복사해둔 유저 폴더 경로를 붙여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경로가 잡히게 됩니다. 플러터 패키지 펍데브 사이트를 보면 플러터플로우 CLI 패키지가 있죠? 이 패키지를 사용할 거예요. 이전까진 맥OS만 가능했는데 이제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최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참고자료 링크를 열어보면 제가 정리한 가이드 노션 페이지를 화면과 같이 띄워놓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며칠 테스트해보면서 정리해둔 플러터플로우 CLI를 이용한 AI 에이전트 연동 가이드입니다. 윈도우와 맥 PC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좋아하는 코덱스로 진행하지만 클러드, 제미나이 등 다른 AI 코드 에이전트들도 다 동일한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느낀 가장 호환성 좋은 AI들은 코덱스, 클러드, 커서 AI 순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체 작업 흐름을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자연어, 즉 사람이 말하는 언어로 작업을 CMD 창에서 요청하면 AI 코드 에이전트에게 전달이 되고 AI 에이전트는 플러터플로우 MCP 서버로 접근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한 뒤 요청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MCP 서버에 작업된 내용은 플러터플로우 CLI를 통해 최종 내 프로젝트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CLI 작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도구들을 설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작업 관리를 위해 Git, 플러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터와 다트 SDK가 필요한데 보통 플러터 SDK를 설치하면 다트는 같이 설치돼요. 다음 AI CLI 설치를 위해서 Node.js와 npm도 필요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AI CLI를 설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러터플로우 API 키를 준비하면 기본 셋업은 끝입니다. 이미 CMD 창은 열어뒀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넘어가고 앞서 알아본 필수 도구들을 설치 및 체크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테스트하면서 설치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문서에 있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git 설치입니다. 설치 명령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를 사용해서 cmd 창에서 인식되도록 하는 작업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 git 버전 명령어를 이용해 잘 설치되었는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git 버전이 보이면 잘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설치된 경로도 확인해주기 위해 where git 명령어를 사용해주겠습니다. 경로도 잘 설정되었습니다. 윈도우 명령어 하단 쪽에 macOS 명령어도 매번 넣어두었으니 알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lutter SDK 설치입니다. 플러터나 플러터 플로우 작업을 평소에 하신 분들은 다 설치되어 있을 건데 혹시 모르니 체크 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진행해 주세요. 일단 설치 폴더 명령어 치시고 앞서 설치한 git을 통해 Flutter SDK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 외에 특별히 조치할 건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 녀석도 동일하게 cmd에서 인식되도록 패스 경로까지 잡아줍니다. 설치 완료 후 플러터와 다크 버전 둘 다 체크해줍니다. 이어서 where 명령어를 이용해 설치된 경로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둡니다. 그리고 혹시 플러터 SDK 설치 오류가 나오시는 분들은 5번 항목을 읽어보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류 조치 사항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 CLI 원격 설치를 위해서 Node.js와 npm 설치를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설치 명령어 사용 후 설치가 완료되면 cmd 인식 경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버전과 설치 위치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 플러터 플로우 CLI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직전 버전인 베타로 설치해서 테스트했었는데 현재 버전으로 수정해서 설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설치 완료 후 동일하게 경로까지 설치해준 뒤 플러터 플로우 헬프와 플러터 플로우 AI 헬프 명령어로 설치 상태를 체크 후 CLI가 설치된 경로까지 체크해주면 되겠죠. 이제 AI 에이전트 CLI를 설치합니다. 저는 코덱스 기준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AI CLI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체크만 하시면 되고 클로드나 커서 등 다른 AI 설치 방법은 각 AI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확인과 경로까지 체크합니다. 다음 과정은 앞서 설치한 도구들의 경로를 최종 CMD 창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 경로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명령어를 복붙해서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 경로 작업이 끝나면 앞서 설치한 플러터, 다트, 플러터 플로우, 코덱스까지 최종 설치 경로를 체크합니다.
10번 과정은 필수 도구들이 내 PC에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9번 과정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러터 닥터를 이용해 플러터 SDK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미설치 경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고이니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코덱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코덱스는 챗GPT 플러스 유료 플랜 계정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제가 코덱스 유료 플랜을 비교해보니 플러스 계정의 경우엔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속 작업이 가능했고 프로 플랜은 매일 8시간씩 해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클로드 코드의 경우엔 맥스를 사용하는데도 간혹 부족할 때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로그인 명령어는 코덱스이고요. 만약 처음 CLI로 로그인을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요청이 올 거예요. 약관에 다 동의하고 유료 플랜 계정으로 로그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신뢰 약관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키보드 방향키로 1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이 되면 AI 에이전트 모드로 전환되고 이렇게 프롬프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AI 에이전트 로그인 테스트가 끝나면 /exit 또는 /quit 명령어로 에이전트 모드를 종료해서 이전 로컬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플러터 플로우 프로젝트를 AI와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플러터 플로우 API 키와 프로젝트 아이디입니다. API 키는 플러터 플로우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와서 전체 대시보드, 좌측 하단에 프로필을 선택하면 API 토큰이 보이죠? 노출되면 위험한 정보이니 유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노출이 의심된다면 하단 리보크 토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API 토큰은 폐기되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사해서 따로 메모장에 넣어두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는 해당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좌측 최상단에 프로젝트 네임이 보이죠? 선택하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뒤의 과정은 이미 처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쉽게 말해 작업 전용 폴더입니다. 플러터 플로우와 AI, 그리고 내가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죠. 즉, 워크스페이스 기준은 플러터 플로우의 프로젝트 아이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유저 폴더 경로인데 다시 한 번 더 다른 경로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d 명령어로 경로를 다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 AI init 명령어를 복사해서 뒤에 프로젝트 아이디를 붙여 넣어준 뒤 엔터키로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됩니다. 그럼 실행 권한이 있는지 플러터 플로우가 API 토큰 키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미리 복사해서 준비해둔 API 키를 붙여넣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현재 플러터 플로우에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인지 한번 묻는 과정이 있죠? Yes, Y를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멈춘 게 아니니 대략 30초에서 최대 2분 정도 기다리면 워크스페이스 생성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어느 쪽에 폴더가 생성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폴더 안에 프로젝트 아이디 이름의 신규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안에서 프로젝트 단위별로 AI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미 제대로 생성된 걸 확인했지만 한 번 더 CMD 창에서 유저 폴더 안에 내 프로젝트가 잘 생성되었는지 체크하려면 디렉토리 명령어를 입력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안 .flutterflow 폴더 안에 config.yaml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AI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요.
만약에 워크스페이스 생성 오류가 나온 분들은 18번 항목을 보시고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경로로 다시 들어가서 플러터플로우 폴더 디렉토리 점검을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명령어 뒤에 본인의 프로젝트 아이디 바꾸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워크스페이스로 접근 뒤 디렉토리 체크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과정은 컨텍스트 생성과 AI MCP 서버를 체크해야 합니다. 컨텍스트는 우리말로 문맥이라고 하죠. 즉, 나와 AI가 대화한 내용과 작업 결과를 AI가 기억하고 일관된 흐름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키워드입니다. 플러터플로우 AI 컨텍스트 체크 명령어를 실행하면 최초 컨텍스트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처럼 no, run 오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refresh 컨텍스트 명령어를 실행해 컨텍스트를 새로 고침시켜주면 해결됩니다. 정상 메시지까지 꼭 체크합니다. 컨텍스트 생성 확인까지 다시 한번 전체 디렉토리 점검한 뒤 다음은 AI MCP 서버 실행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명령어에서 윈도우의 경우엔 뒷부분을 설명과 같이 변경합니다. 여기서도 처리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다려도 아웃풋이 안 나오면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러 배치잡이라는 문구에 Y를 입력해 진행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경로가 풀린 유저 폴더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시 cd 명령어로 프로젝트 경로로 접근 후 엔터키를 다시 한 번 누른 뒤 Y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신뢰 여건이 나오죠? 1번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MCP 서버가 갱신되기 때문에 CMD 창을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경로로 접근하고 코덱스를 실행시켜주면 MCP가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덱스 MCP에서 플러터플로우 MCP가 확인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프롬프트에 슬러시 MCP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플러터플로우 MCP가 안 보일 경우엔 슬러시 exit 명령어로 코덱스를 꺼주고 CMD 창에 수동으로 MCP를 잡을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추가되었다는 결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코덱스를 실행해서 슬러시 MCP 명령어로 success가 뜨는지 체크하면 끝! 그리고 하단 프롬프트가 안 보이면 슬러시를 입력해보면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플러터플로우와 AI 에이전트 연동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초 연동을 한 경우에는 바로 작업 요청을 지시하지 말고 현재 플러터 플로우 상태를 AI가 분석하고 컨텍스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번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그럼 AI가 현재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잘 분석했는지 한번 읽어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2장짜리 간단한 일기장 앱 개발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획 및 계획부터 해서 피드백 주도록 지시하고 단계별로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응답 메시지 한번 읽어주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합니다. 저는 서버 없이 로컬 앱으로 만들도록 지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작업을 지시하는 것보다 디자인 테마부터 진행하라고 할게요. 그럼 AI가 자체 작업을 해서 검토까지 진행하고 플러터 플로우에 푸시, 즉 적용해도 되는지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키보드 방향키로 허락을 할지, 부분 허락을 할지, 의사를 묻지 말고 계속 하라는 허락을 할지 아니면 중단시킬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allow,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플러터 플로우 테마 세팅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중요한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읽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Yes를 선택해 진행해줍니다. 다음은 페이지 설계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최종 적용 여부를 묻죠? 페이지와 컴포넌트까지 플러터 플로우에 깔끔하게 적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업 결과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완성된 앱으로 제작된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테스트 모드로 작업 결과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기장 작성 후 저장하면 리스트에 저장된 걸 알 수 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바이브 코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터 플로우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조에 맞게 AI가 작업을 완성해주고 우리는 노코드 시스템에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까지 할 수 있으니 일반 AI 바이브 코딩보다 노코드와 바이브 코딩을 같이 사용하면 기존의 각각의 단점을 해소하면서 훨씬 생산적이고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테스트용 간단한 앱이 아닌 출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의 실전형 앱 개발 과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